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보수 공화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 각층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렵사리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저 같은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은 좀 안도를 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한국의 현재 그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극과 극에 이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그런, 마치 무슨 이 지각 밑에 부글부글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이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수 공화의 정신 하면은 이제 뭐 정의를 그렇게 명확하게 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아니고요. 대개 우리 대한민국 이거를 어떻게든 잘 가꾸고 수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세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또 있죠. 이쪽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1948년 이 8월 15일 날 건국된 이 멋진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체제인 것처럼 부정하는 그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온갖 군데에 지금 자리를 틀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략에 의해서 한 수십 년간 야금야금 그런 이 세력들을 갖다가 키워왔기 때문에, 뭐 사법이면 사법, 뭐 언론, 교육, 할 것 없이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요소요소의 그 실세에 해당되는 이런 그 세력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데 이 골몰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조금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보수 공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 실상을 좀 알게 그렇게 됐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점차 생각을 하게 됐다. 그것이 하나의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수 공화의 정신이 무엇인지 견고한 어떤 그 가치관, 이것이 기반을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이슈에도 이제 분열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보수 공화의 정신, 이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해하고 이 가치관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는 이것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이런 그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례로서 이 경영의 분야, 이 기업 경영의 분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 공화의 정신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그 부분은 흔히 그 수구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기가 쉬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킬 것은 지키고 전통 이런 건 잘 지키고, 그러면서 또 변화해야 될 건 변화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있죠. 개인 존중이라든지 이 진실 존중, 시장,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야 되고, 반면에 이제 뭐 건버들리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걸 내세우면서 동성애, 뭐 성전환, 이런 사람들의 하나의 그 퀴어쇼, 이런 거를 광화문 그 광장에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거는 보수주의자로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어느 개인이 그런 성향을 갖는 것까지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건 막을 수도 없지만,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자의 그 생각입니다.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도 오랜 전통의 그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 이거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공화주의 정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의 김일성 그 세습체제, 이거하고는 우리가 이 수준을 달리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화의 정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현재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소련의 하나의 연방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땅에 소련하고는 우리가 좀 결별하고 나라다운 그 민주 공화국을 세우자 하면서 그 큰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어려운 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이 공화의 그 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기업 경영,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제 보수 공화의 정신을 적용을 한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터 드루커의 그 경영관, 경영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문학이다, 이런 그 경영관에 이제 녹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잘 서술을 한 그 책이 있습니다. 피터 드루커의 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시리엘로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CEO가 잃어버린 단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원서로는 이제 드루커's Lost Art of Management라고 하는 책인데요. 하나의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문학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그 책이죠. 인문학 하면은 문학이라든지 뭐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른 그런 그 관을 가지고서 살려면은 그 인문학을 좀 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경영이 인문학이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경영이라 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경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그 대기업만 보더라도 삼성, 뭐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만약에 이 땅에서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갑자기 이제 거짓골이 되는 것이죠. 이 GDP가 완전히 가라앉고, 이런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그 경쟁력 있는 이런 고급 제품들을 갖다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 고급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그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K-팝이라든지 뭐 BTS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우리 시민들이 대기업을 보는 이런 그 시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CEO도 자신이 경영을 하는 이 기관, 사회 속에 기업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얼마나 전체 사회의 핵심적인 기관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드루커가 얘기하는 기업 경영을 인문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드루커는 그 GM이라고 하는 대기업체에서 18개월 동안 컨설턴트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의, 미국의 이 연방주의,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있고 그 밑에 각 주에 또 정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체제하고 그 구조하고 이 GM의 수많은 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들을 갖다 통합을 하는 그 연방 정부 비슷한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러면서 각 그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경영이 되는 이런 체제가 상당히 그 유사성이 있구나 하는 그 기업의 구조 문제,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이런 거를 눈여겨 봤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드로커는 기업을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CEO는 당연히 이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 근로자, 그 속에 이제 일을 하는 지식 근로자는 이 부하가 아니라 하나의 그 CEO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그 근로자를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졌었고, 근로자 자신은 이제 자신이 그냥 월급 받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공헌, 높은 수준의 어떤 공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이 끊임없는 자기 정진과 이 자기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마치 그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의 그 정신에 이게 맞닿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 정도 되면 하나의 그 사회 지도자급이죠. 이런 지도자가 기업의 목적을 갖다가 단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CEO나 돼가지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개탄을 했죠. 그러면서 기업의 목적은 이 사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을 창조하는,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가치를 얼마나 잘 창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은 하나의 정석 변수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기업가들이 초창기에 하나의 그 사실로서 사업 보국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을 어떻게 받느냐, 국가 전체를 갖다가 사업으로서 보국을 하겠다, 똑같은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로커는 기업을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의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과 굉장히 그 관련이 된 것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개념,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functioning society를 만든다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그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찾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만약에 이 기능이 잘 되지 않았다 하는 그 예를 좀 보자면은,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그 실업자 상태가 됐다 하면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 부유하는 떠돌이 군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사회가 기능을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대량 실업. 이 대량 실업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얼마나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됐을 때 이런 실업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그 기업의 CEO, 이 CEO가 합법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합법적인 권력에 반대는 어떤 강압적인 이런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만약에 이 종업원들을 월급을 받는 비굴한 노예처럼 이렇게 대우받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권력,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하는 하나의 그 정체성, 에토스, 이런 거에 비추어서 합법적인 그런 그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그런 그 정책만 연달아 내놓는다라든지 지난 정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권력을 행사했을 때 이 사회는 펑셔닝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죠. 그 사회 구성원이 합당한 그 지위와 권한, 역할을 갖는 그런 사회. 두 번째는 이 핵심적인 권력이 합법적이라야 된다.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이제 이 정치 쪽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그 대기업이 그 소유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 글로벌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그렇게 이 잡아먹고 싶어하는 이런 대기업이 그래도 방어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드로커가 얘기하는 이 기능하는 사회는 또 드로커는 다른 그 정의로서 하나의 이거는 이 지상에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을 만한 톨러러블한 그런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 좀 정말 째째하게 들리죠? 또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게 보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이 땅에 무슨 유토피아를 만든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세계관, 이거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드로커는 바로 기업 경영에 이런 마인드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혁명 같은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 지상에 지옥을 만드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죠. 자, 인문학으로서의 경영, 이거는 기업의 종사자들이 떳떳한 하나의 그 민주 시민이 돼가지고 세계에 나가면은 그 세계 사람들하고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도 공유하면서 나란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이제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세계적인 민주 시민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기업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하나의 예로서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그 삼성 준폭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삼성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내부에서 감시하겠다 하면서 그 삼성의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치적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삼성은 이 오나가 세습을 하는 걸 끊어버리겠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치적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는 삼성이 추구를 해왔던 그 무노조 정책 이거를 폐기했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반면에 이 한국의 어떤 그 민노총이나 이런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이 기업의 가버넌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너가 없으면 무조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은 아니죠. 드로커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권하고 완전히 결별된 그런 그 체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끝없는 이 관료주의만을 배태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책임 없는 사람들이 소유권하고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야금야금 그 기업을 해체하고 뜯어먹는 관료주의가 배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는 그 사회의 어떤 역사, 풍토 이런 모든 것이 연관이 되면서 이게 자라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무조건 하고 온화 경영을 갖다가 무슨 죄악시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행태죠. 한국 사회는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한 3, 40년 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기업 정서를 전 사회에 이제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팽배하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단 반대한민국 세력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자유와 평등, 핵심적인 두 단어, 이거를 추구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대기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를 좀 보자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은 뭐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정부 권력의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자유인데,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그 자유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내가 뭔가 경제적인 돈을 벌 수 있어야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나의 어떤 적성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얻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하나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바로 대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 일자리라 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 전체가 이 기업에 의해서 국가적인 부가 창출이 됐을 때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일자리도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 기업, 정부 조직만 키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원래 그 의미의 평등, 이건 신분 체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양반이냐 상놈이냐 뭐 이런 거, 귀족이냐 그 일반 시민이냐 하는 그 구별, 이런 거를 없애는 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의 평등인데, 이거는 대기업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내가 구했다 하면은 나는 떳떳한 하나의 그 정말 중상류의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등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나의 어떤 역할과 지위를 찾는, 이것이 이제 신분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사회, 이것이 평등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기업하고 이제 굉장히 관련이 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아주 그 수준이 떨어지는 평등이 있습니다. 분배평등이 그렇죠. 분배평등. 분배평등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가지고 내가 누리겠다. 이런 그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급한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저급한 평등을 아무 대가 없이, 반대적인 대가 없이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가모니설로 이 속이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이 근세사회 새 악당, 히틀러, 스탈린, 모태똥, 이런 그 악당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갖다 현혹을 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서 결국은 온통 지옥을 만들고 수천만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한반도의 북쪽의 김일성 세습체제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체제를 추종하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온통 사회 각계각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온통 대한민국이 안 되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여기에만 골몰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잡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보수주의 그리고 공화의 정신, 이거를 갖추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예로서 기업을 경영한다 하면은 당연히 단순하게 이게 돈을 버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제껴놨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도 보수 공화의 정신, 이것이 이제 다 녹아 있는 것이고, 드루커는 그거를 경영 자체가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